안녕하세요. 혹시 우주의 시작, 빅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까만 공간에 있던 작은 한 점이 펑 하고 터지는 장면일 텐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의 진짜 모양은 대체 뭘까요? 오늘 우주의 기원과 그 형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빅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이거부터 바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공간 그 자체의 모양에 대한 수학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죠. 빅뱅은 한 점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껏 알고 있던 우주의 시작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빅뱅이 우주 한가운데 있던 어떤 작은 점에서 펑 하고 터져나온 대폭발이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영화나 다큐에서 정말 많이 봤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사실은 잘못된 이미지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빅뱅은요, 공간의 어떤 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라는 공간 전체가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난 곳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주가 그냥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자, 그럼 빅뱅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첫째, 절대로 한 점에서 터진 게 아니다. 둘째, 우주 전체가 아주 뜨겁고 빽빽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한 점에서 터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주에 희미하게 남겨진 메아리, 그걸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의 이름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줄여서 CMB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최초의 빛이에요. 이 빛이 발견되면서 당시 빅뱅 이론의 라이벌이었던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늘 똑같다는 정상상태 우주론이 힘을 잃게 됐죠. 빅뱅 이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우주의 가장 오래된 아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찍은 우주의 아기 사진이에요. 1989년에 코비 위성이 보내온 거죠. 그냥 보면 좀 얼룩덜룩하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 보이는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의 온도 차이가 고작 10만 분의 1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미세하죠? 하지만 바로 이 눈곱만큼도 안 되는 차이가 씨앗이 돼서 중력으로 뭉치고 뭉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은하와 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위대한 시작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2001년, 이번엔 WMAP 위성이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해상도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사진이 정밀해지니까 뭘 알 수 있었냐면 우리 우주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 성분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원자들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2009년 플랑크 위성이 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현존하는 가장 상세하고 선명한 우주의 아기 사진이죠. 이 압도적인 정밀도 덕분에 과학자들은 드디어 아주 중요한 계산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우주의 나이를 말이죠.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우리 우주의 나이가 바로 138억 년입니다. 플랑크 위성이 찍은 저 사진 속 미세한 빛의 패턴을 샅샅이 분석해서 얻어낸 현재까지 인류가 아는 가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도 알았겠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무려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의 첫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주의 첫 순간들을 정말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시작. 맨 처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작은 양자적 흔들림이 순식간에 우주적인 크기로 쫙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 이 팽창이 딱 멈추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쿼크나 전자 같은 물질로 변해요. 세 번째, 우주가 조금씩 식으면서 이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나 중성자, 즉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8만 년이 딱 지났을 때 드디어 원자핵이랑 전자가 합쳐져서 중성 원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빛이 드디어 자유롭게 쫙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정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부터는요, 이야기의 방향을 180도 확 틀어볼 겁니다. 우주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 공간의 근본적인 모양에 대한 이야기, 기하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우주 자체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끝없이 평평할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처럼 둥글까요? 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위대한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가 던졌던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부터 하나 깨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하학의 규칙들이죠. 어쩌면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배운 수학, 그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평평한 공간을 가정해요. 그래서 평행한 두 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삼각형 세 각을 더하면 무조건 180도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입니다. 여기선 평행선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구 표면 위에다가 서울, 도쿄, 베이징을 잇는 아주 거대한 삼각형을 그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세 각을 더하면 신기하게도 180도보다 커집니다. 공간이 휘어있기 때문이죠. 무려 2000년 넘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졌던 유클리드의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5번째 약속만큼은 어쩐지 좀 찝찝했습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이걸 의심했죠. 그리고 마침내 에이, 그거 없다고 치자 하고 그 5번째 약속을 버려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말이 되는 새로운 기하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 혁명적인 발견이 인류에게 궁극의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진짜 기하학은 유클리드일까? 비유클리드일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우주의 모양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궁극의 수학 문제 푸엥카레 추측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첫째, 유한하고, 둘째, 경계가 없고, 셋째, 구멍이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공간은 고무철흙처럼 아무리 잡아당기고 찌그러뜨려도 본질적으로는 3차원 구와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위상수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공간이 근본적으로 구처럼 단순한 모양인지 아니면 도넛처럼 복잡한 모양인지를 가려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유한하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든 끝없이 갈 수는 없다는 뜻이고요. 경계가 없다는 건 계속 가다 보면 갑자기 벽 같은 게 나와서 길이 막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딱 지구 표면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계속 걸어가도 벽은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하다, 즉 구멍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도넛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공간의 조건들이죠. 그런데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증명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1904년에 푸엥카레가 처음 이 문제를 낸 이후로 전 세계에 네로라는 수학자들이 다 달려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1982년에 윌리엄 서스턴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8개의 기본적인 기하학 구조와 연결시키면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죠. 그리고 마침내 2003년 세상과 단절된 채 연구하던 은둔의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이 인터넷에 조용히 논문 몇 편을 올리면서 이 100년짜리 숙제를 완벽하게 풀어버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재 수학자 폰 노이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수학에서는 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룬 이런 개념들은요, 인류 최고의 천재들에게도 너무나 낯설고 직관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3차원 공간의 형태는 결국 구와 같다는 것이 100년에 걸쳐 증명됐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론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우주, 이 진짜 공간의 모양은 과연 무엇일까요?